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3월 증시 전망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레몬처럼 상큼한 이 표현을 제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시죠. 우리 또 리바이벌 안 합니다. 아 예.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날이 6일 수요일인데 네. 미국 주식시장이 기술주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3월 흐름이 정말 좋을 것인가? 결론을 내시죠. 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들은 네, 저 위에서 좀 조정받는 거고 저희는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같이 조정을 받게 되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3월달 들어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미국 쪽은 뭔가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또 왜 탐욕과 공포라고 하는 네. 지수 쪽으로 보게 되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다가 그렇죠. 그건 좀 과했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과정 쪽인데 그래도 미국은 단단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예, 너무 엔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은 다들 부러워하는 종목으로 딱 자리 잡고 나머지는 좀 위축돼도 거기서 이제 또 AI가 얼만큼 묻었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미국 분위기를 봤었을 때 중요한 거는 좀 속도 조절은 나와도 단단한 건 단단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도 3월달 1월달 쫙 빠지고 2월달 반등하고 3월은 그러면 퐁당퐁 이런 느낌이 들어갈지 아니면 잘 견디고 저희 또 쭉 끌어낼지가 중요한데 한국 시장은 딱 그거 하나가 걸립니다. 제일 큰 형님이 계속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요. 제일 큰 형님 S전자. 예, 네, 삼지전자. 네. 네, 저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생각보다 조금 좀 그렇게 해요.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 간만큼은 사실은 한 60, 70%, 한 70%만 올라줬어도 지금 우리가 지수가 2,600에 있지는 않겠죠. 그죠? 3,000선 놓고 하느니 많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800은 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뭐 현상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또 언제까지나 높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또 변화 흐름들은 보시되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는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빠르진 않을 거고 근데 종목 단에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뭐 주된 주축 그러니까 즉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네. 이쪽이 좀 주춤해서 지수가 압박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겠느냐 또 빠르게 돌아가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될. 그래서 약간 지수보다는 네. 섹터 종목을 보자. 이게 3월달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러나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세게 받는다면 그죠? 그렇죠. 흔들린다면 네. 이거 뭐 나빠서 흔들린다는 것보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사실 조정 없이 많이 왔어요. 그죠? 네. 흔들린다면 우리도 피해 가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외국인들 뭐 수급하고도 연관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외국인들 수급과 네. 그리고 또 이제 매크로 관련된 내용들도 네, 조금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외로 어제 미국 시장 끝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오늘 국내 증시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Why? 조정이 와도 Why?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저희가 부담 갔던 영역이 4.3 이상으로 가게 되면 요거 그랬는데 4.2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또 뭐 최근에 나왔던 거는 뭐 이제 국채 입찰하면서 나왔던 결과가 조금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4.2 밑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한국은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를 계속 뭔가 시장에서 자극을 하는 요인들이 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지수가 움직였던 변화를 봤었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변화를 봤을 때는 신흥국 쪽의 관점에서 또 한국의 입장적으로는 오히려 관심이 살짝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한번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조정 받는다고 해도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크게 조정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게다가 외국인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 시장에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예.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뭐 지난해라면 8조 넘게 샀던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한 7조 넘게 올해 8조 넘게 이렇게 사게 되면 쏟아 부은 게 있는데 그러면 본전을 찾으려는 심리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표들이 달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약세로 돌아간다. 그래서 워낙 강세로 나온다. 그러면 주식만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도 네. 수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뭐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또 빠르게 줄일 가능성은 좀 더 적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이제 하락을 예단하고 미리 저만치 도망갈 필요는 없는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보면요. 네. 그렇죠. 이미 다 물렸다. 예. 네, 다 네. 올라서 그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시장에 이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지수가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시장의 주도 흐름은 지금은 뭐 어쨌든 반도체하고 밸류업 네. 쪽인데 반도체는 따로 좀 얘기하고요. 네. 밸류업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종목, 저 PBR로 포장한 기업들도 그죠. 네. 잘 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장이라고 또 쓰셨네요. 네네. 야. 그다음에 이제 네. 감동하셨습니까? 네. 이제 많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예. 주총 이렇게 되면 어쨌든 또 뭐 그런 때 뭐 이 뭔가 좀 주주가치 환원 정책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일단 되게 놀란 게 네. 이번에 만약에 저 PBR 쪽으로 포장만 돼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배당을 받고 나서 이제 배당 기산일이 바뀌었다 보니까 네. 받고 나서 외국인들이 그냥 확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금융주에서도 그렇고 배당 기산일이 끝나는데 오히려 끝난 다음에 더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하게 뭐 배당만으로 들어왔던 플레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쪽에서 자꾸 이제 모델을 일본 쪽으로 삼는데 일본과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내 회사다 아니면은 주주를 위한 회사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벌써 다른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와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만약에 올해도 뭐 기업 밸류업 막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선다고 하니까 에휴 그냥 잘못하게 되면은 뭐 경고 먹겠고 또 뭐 무슨 퇴출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좀 강하게 나오죠. 거기다가 또 세무조사 이런 것까지 당하면 야 자사주 조금 돈 있으면 좀 해. 이러고 이제 그거 또 눈치 보다가 야 다 소각한 데더라. 그래도 매수한 거 이만큼 소각해라고 올해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진짜 어떤 회사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주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그리고 그것까지 꾸준히 뭐 한두 번이라도 해왔던 회사가 더 저 PBR 종목 이번에 기업 밸류업 쪽에 종목이 맞지 않을까요? 네, 관련돼서는 그러면 네. 어떤 쪽이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구조적 상승이 있을까요? 자동차,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주는 뭐 은행, 보험 다음에 지금 증권도 움직이는 거고, 네. 지주사. 네. 네. 그리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예, 공기업들이 예. 이게 사실은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 이제 그걸 넣기로 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뭔가 또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네, 이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이동이 달려 대해서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섹터가 이제 주로 많이 꼽는 섹터고 그만큼의 싼데 반대로 얘기 들으면 그렇게 쌀 때까지 이제 뭐 했니? 이런 내용이죠. 네. 그만큼 관리 안 하고 뭐 했니?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가 하겠다는 쪽에 채찍질을 가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일본처럼 거의 비슷하게 가겠구나라고 외국인들은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약간 테마일 줄 알았더니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안 좋은 것부터요. 예. 안 좋은 것부터. 야,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해야 주식 보통 좋은 것부터 하라 그러죠. 일단 안 좋은 걸 얘기하고 하고. 좋은 걸로 그걸 극복해야지. 아하, 예. 네. 그럼 자동차, 예. 네. 안 좋은 거는 네. 올해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 좀 다운돼 피크아웃, 있습니다. 피크아웃. 피크아웃 네. 느낌이 납니다. 워낙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아직 금리가 안 꺾이면서 나오는 판매량에 대한 회복의 자신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싸니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쪽인데 그럼 이제 좋은 거, 예.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조금 좀 고민된다. 근데 좋은 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네, 열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의 판매량이 또 바뀔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전기차 물론 이제 요즘 전기차 밸류를 이제 팍팍 깎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업황 안 좋은데 이거 좀 계획 지연시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는 쪽에서 그럼 이런 때 잘 팔리는 차 우리가 선점하지. 지금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아무리 전기차가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욕구 있죠. 대형 차에 대한 욕구. 이거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랙이 뭐 논란도 많고 사이버 트랙이요? 사이버 트럭 트럭이요? 예. 사이버 트랙 예. 트럭이 네. 논란도 많고 뭐 무슨 뭐 티타늄으로 만들었는데 부딪혔더니 뭐 다 부서지고 있고 이런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나오면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큰 차에 대한 욕구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가 거의 뭐 SUV급 그리고 또 픽업 트럭 그렇죠. 이런 네. 쪽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아의 EV9 있죠. 예. 히트칠 것 같습니다. 가면은 그 정도로 안에 혹시 타보셨습니까? 뭘요? EV9이요. EV9이요? EV9. 안 타봤습니다. 네. 못 타봤습니다. 전기차 기아에서 나온 큰 거 있거든요. 예. 네. 그건 세단이잖아요. 승용차잖아요. 아닙니다. EV 그 6. EV9이 그럼 픽업 형태예요? 예. 오. 픽업 형태가 아니라 네네. 안에 약간 카니발급의 네네. 예,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다목적차처럼 그렇게. 예, 좌석 이렇게 열차처럼 네네네. 돌아갑니다. 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큰 차에 대한 욕구 큰 쪽은 이거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터리만 제대로 잘 달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분위기도 그렇게 되면 뭐 전망은 나쁘지 않다. 결론은 자동차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금융 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도 일단 예대 마진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예전만큼 안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총선 끝나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약간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도 자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경고음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국내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PF와 관련된 또 뭐 여러 가지 좀 내수 부담되는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총당금 쌓기 시작하게 되면 또 정부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홍콩 ELS 관련된 쪽도 배상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 이게 결국은 뭡니까? 니네 잘못했던 거 또 우리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걸리면 니네 이런 느낌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보게 되면 좀 복잡하게 걸린 것들도 있어서 그냥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전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잘했던 회사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 그런 쪽이 한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지주사는 이것저것 말은 많겠지만 지주사는 원래 저희가 대한민국은 지주사를 만드는 의도가 회사를 맨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직접적인 사업 회사가 없이 상표 등록 뭐 특허권 이런 거 가지고만 또 관리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에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고 지주회사가 있다 보면 그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사업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럼 돈 모아가지고 좀 관리를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관리를 한다고 우리 자사주를 이만큼 사놓고는 승계 용도로만 썼습니다. 그런 쪽의 뉘앙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변하지 않는 이상은 지주회사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니네 해 yes sir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장 한국전력 네 이거는 또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게다가 더 이상 유가나 아니면 가스 가격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냥 공기업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국전력 정도는 꾸준히 보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정리는 딱딱딱 이렇게. 이제 밸류 관련해서는 시장의 걱정은 뭐냐면 선거용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면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 모멘텀이 쭉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는 건데요, 그죠? 네. 그건 지나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지속적으로 갈지 아닐지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다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멘텀이 좀 있다. 네, 대표적으로 한전. 솔직히 선거용이 맞긴 합니다만 선거용으로 인해서 촉발된 건 맞긴 합니다만. 근데 해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정부는 좀 추진력이 좀 끝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백미는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6월달 가게 되면 이제 공매도 제도 좀 변하는 거.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그쪽도 계속 신경 쓰면서 가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총선 끝나면 또 대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저희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겠죠.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가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어떤 당이 됐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 쪽에 또 신경 써주면 저희도 보답을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EV9은 그 RV군요. 무식하게 EV9도 모른다고 그러실까봐. 아유. 약간 현대차의 어쨌든 뭐 팰리세이드급 그 급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기아에서 이제 내부가 훨씬 넓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 타보셨어요? 네, 타봤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이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가봤더니 네. 와 제가 가서 누워도 이렇게 누우면 박사님 같이 지금 키 크신 분이 가서 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M7 가운데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는 뒤로 밀리는 것 같고요, 그죠? 네. 엔비디아가 완전히 원탑 M1인 것 같습니다. M1, 네. 그죠? 애플하고 테슬라는 M6, M7으로 밀린 것 같고, 네. 그렇죠? 무슨 정보기관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반전의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엔 AI 붙은 것만 다 올라갔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든지 AI 쪽이면 다 갔다가 네. 1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쭉 나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아직 아니네. 보여주는 게 없네. 라고 하실 거고 거기서 적극적인 AI가 묻어있지 않은 회사들은 다 탈락. 우르르. 하드웨어 쪽에서 그렇죠. 지금 하드웨어 쪽이죠. 예, 네.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때다 보니까 거기서 네. 수혜를 받는 쪽 가이던스 쫙쫙 올린 쪽들은 네. 지금 다 그쪽만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쪽 그죠?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요즘에 델 컴퓨터, 델. 예, 휴렛 패커드, 네. 예, HP 이런 쪽도 다 AI 서버 쪽에 얘기를 그러니까 좀 잘 될 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기 주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런 쪽에서 가이던스 막 쭉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일단 AI는 AI인데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쪽, 돈 버는 쪽 이쪽이 좀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고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한국도 뭐가 있느냐? 딱 그거밖에 없죠. 반도체죠. 반도체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근데 반도체도 처음에 물론 그들이 개발했다고 하지만 개발했다가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수율을 잡네 못 잡네 하는 그 S전자 빼고는 나머지는 엔비디아와 딱 발을 맞춰서 보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반영을 했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그거죠. HBM. 이제 주식 투자자 모두들이 다 알고 있는 새 영어 단어 HBM.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쭉 연결해서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후공정 관련된 쪽의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또 AI 칩에서 가장 많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가 뭐가 나오냐면 설계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다 하나의 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이 지금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바닥 언제 찍어요? 그래서 바닥 언제 찍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 장비사 원익 IPS, 테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전공정 쪽이죠. 그쪽은 이쪽이 AI 쪽이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쳐져 있는데 이제 와서 고개는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전공용 쪽은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돌아가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세는 AI와 함께 움직이는 후공정. 이쪽이 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백묘든 흑묘든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건데. 중공정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공정.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 없죠, 그죠? 성장하는 그렇습니다. 산업이고 이제 네. 고안의 섹터가 또 빨리 도니까 네. 그죠? 집중하고 때를 잡고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전히 1순위는 뭐 HBM 관련죠? 네. 작년에도 그랬고 네. 조정받을 때도 그랬고 네. 할 때도 그랬고 뭐 어차피 그게 가장 주가 돼야 그 다음에 뭘 할 수가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 한반. 예. 요즘엔 그래서 다 합쳐서 한미닉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냥 대한민국의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의 주축 한미닉스. 예, 한미 반도체도 이제 오늘 10조가 넘어갔습니다. 시총이 10만 원도 넘어가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한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쳐보면서 주가도 보면은 네, 10만 1,400원. 세네.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이제 좀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그죠? 미국 증시하면서 흔들리는 척하다가 또 쫙 빼버리면서 그죠? 네. 네. 여기 나 이제 출발해 네, 쪽을 그러니까요. 보여줬고 네. 예.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했고 그러니까 네. 주봉 보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한
5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맞아요. 네. 한 그다음에 6만 원대 그죠? 예. 네. 이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다 왔다. 팔아라. 그리고 또 HBM 이거 거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삼성전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거기다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첫 번째 요인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맞아요. 우리도 합니다. 자기들도 한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은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3위 업체가 네. HBM3E까지 한다는데 그러게. 삼성전자는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두 번째 레벨업은 삼성으로도 들어간다. 이오테크닉스. HBM이. 예예예.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가. 예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총이 뭐 10조대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시장 반응들은 여전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이거 PER 따지게 되면요. 올해 나올 실적이 62배. 네. PBR 23배. 네. 네. 이러면서 좀 고평가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회사 측 가이던스는 되게 높아요. 근데 시장에서 설마 할 수 있겠니? 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PBR이 높은 건 사실이겠지만 실적 턴에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PBR 높은데 실적으로 커버하면서 맞습니다. PR이 오히려 되는 낮아지는. 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보면서도 항상 지금 꼬리표가 달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하이닉스 PBR 2배 가게 이거 사라졌네요. 예, 2배 가게 되면은 이거 다 왔어라고 하는 과거 흐름들 보면서 얘기를 해줄 정도. 그러니까 1.8배 정도면 고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PBR만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PBR뿐만 아니라 실적 성장을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져서 쌓이는 거 가지고 또 자산은 또 커지다 보니까 주가는 PBR이 낮아질 수 있는 것들 네. 여기까지 감안하게 되면 너무 거기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또 그래서 네. 거기서 살을 높여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희가 리밋이죠. 리밋을 비욘더 리밋 이게 안 됩니다. 기온도 밑인데. 네. 아니 한계를 뛰어넘는다. 예. 좀 안 받아주시는데요, 네. 박사님. 네. 어쨌든 핵심은 HBM 뭐이고요. HBM이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시구 단계 가더라도 HBM이 죽은 건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한익의 그 브랜드들은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HPSP도 거기에 이제 낄 수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지금도 고점역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일본처럼 똑같이 저 PBR 시작했다가 하반기에 그것 좀 감안할 건 같고 그러면 하반기에 시작했던 게 반도체 장비주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스크린홀딩스, 도쿄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이 끌고 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지금 그게 같이 지금 아울러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됐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부담 가는 영역은 아닐 수 있고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실적 확인되는 순간 또 2차 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고민, 반도체에 대한 고민은 네. 업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아서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그죠? 네. 관련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고 네. 과정도 옛날에 우리가 못 듣던 과정들이 계속 나오고 그죠? 네. 그러면서 기업이 많다는 거야. 뭐 알만하면 딴 종목 얘기하고 알만하면 또 이게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온디바이스 AI부터 CXL 뭐 이런 거 다 나오면서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다 가져갈 그 다이소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죠? 집중하면서 붙잡고 기다리고 사 모으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유에서 HBM 받고 또 좀 몇 개만 좀 너무 많이 얘기하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몇 개만 좀 옛날에 뭐 제우스도 얘기하시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뭐 GST 뭐 이런 거? 기억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많이 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눈길이 전공정 쪽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전공정의 장비는 또 그만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라인에서 HBM을 만들다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같이 뭐 디램 쭉 만들어내는데 이쪽에 집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디램도 쇼티가 된다라는 논리가 HBM이 워낙 쇼티 이쪽이 그렇죠.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공정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제조사 입장 쪽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전공정 쪽이나 장비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러면 그만큼 쇼티지다 보니까 공급할 게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관점 쪽에서 생각보다 기대감을 많이 높이면 안 되고 차라리 재료나 부품 쪽이 낫겠다. 이런 쪽이 더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의 관점들 보다 보니까 전공조 쪽에서도 좀 많이 들어갔던 이런 쪽 보는 것들이 더 낫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지금 최근에 뭐 관련해서 새롭게 뭐 단어 나오면서 계속 쭉쭉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뉴로 뭐죠? 뉴로모픽입니다. 네. 네. 이거는 박사님이시라면은 네. 네. 이거 내가 눈으로 이제 컴퓨터 움직이고 네. 네. 딱 보면은 갑자기 이제 저기 있던 로봇 키우던 게 이렇게 쭉 오고 있고 이런 거 그거예요, 뉴로모핀이라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신경 내가 거의 그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그 누구죠? 그 자이베이안가? 예. 그분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마음으로 막 조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엑스맨이 됩니다, 저희가.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반발도 좀 있을 거고, 예, 윤리적인 얘기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도 하나의 또 섹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쪽은 새롭게 나오는 또 단어와 함께 부각된다. 그러면 빠르게 초기에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테마주에 강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더 확대되기 싫다. 그러면은 계속 더 오른 반도체 후공정 쪽 찾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소재나 부품단에서는 네, 좀 이제 사실은 장비 다음에 소재 부품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비가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면 네. 아까 얘기하신 기본적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동지쌤 기본도 많이 올라는 올랐습니다. 소재이죠. 원인 오늘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 그죠. 네. 예, 슬러리 공급한다고요. 뭐 이런 하이닉스요. 뉴들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네. 어떤 그래서 기업들이 있을까요? 동진쌤이 KM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올라가지고 예, 조금 삐진 마음으로 네. 예, 아까만 해도 여기 아니었어요. 아까만 네. 점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겠다 싶었더니 여기까지 와 있고요. 뭐 놓치면 그냥 요즘에 훅훅 들어오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보내줘야죠, 놓치면. 그래서 따라가면서 하면 또 가야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좀 못 갔어요. 네. 지금 한때 이오테크닉스랑 계속 왔다 갔다 고영이랑 거의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인데 다른 종목들은 다 거기까지 갔는데 예. 이 회사는 못 갔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검사용 테스트 소켓 또 프로브 이거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검사 장비가 중요하게 돼 있는데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한 여기서부터 지금 연기금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끝나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쪽에서 이런 쪽도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대형급 쪽에서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못 갔다고 보는 쪽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요거는 조금 이제 덜 간 것 중에 하나 기가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기가비스- 검사 장비. 예, 검사 장비 쪽에 그러니까 광학 기기를 이용해서 만든 검사 장비인데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못 가 있죠. 근데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회사인데 문제는 여기 기관 쪽에서 특히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신규 오버행이 좀 있겠죠.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빙고 예. 그겁니다.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본 가치 대비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뚜렷한 실적 변화를 보여줄 걸로 보여지는데 좀 주춤해 있다. 그럼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변화를 기대하면서 요것만 물량 다 끝났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빠르게 돌아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상대적으로 못 간 것만 네. 찾아보게 되면 그 정도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가는 쪽에 시선을 일단 돌리지만 사실은 잘 가는 걸 사는 게 맞죠. 그죠? 예. 예. 못 가는 거 키 맞추기 다음에는 또 잘 가는 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매매는 좀 뭐 스윙을 하거나 아니면 네. 눌림목을 샀다 매매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꼬인 게 있다 보니까 풀리게 되면은 예. 기다렸다가 다음 변화가 나올 걸 기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말씀하신 트레이딩 전략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네. 삼아오다 보면 종목이 한 20개 된다. 그럴 바에는 이제 ETF를 사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것도 괜찮죠. 네. 그러니 내가 ETF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핵심 종목들로 가져가는 게 붙잡고 가는 게 훨씬 이런 장에 수익 많이 나죠, 그죠? 맞습니다. 사고 팔고 네. 3% 올랐다고 좋아라고 팔고 딴 거 눈여겨보는데 걔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네. HPSP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을 다 버리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작년이었었죠. 네. 작년 여름 때쯤에 박사님과 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요? 하이닉스 목표가 얘기를 막 하면서
네, 그때 네. 나왔던 것도 똑같이 그러게요. 예, 그 물가가 1차가 넘어갔습니다. 네. 2차가 이제 딱 대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증권사의 목표가가 예를 들면 15만 원이야. 근데 네. 주가가 뭐 9만 원. 9만 원에서 예를 들면 14만 원 왔다 그러면 턱에 찼잖아. 이제는 모를 데가 없어. 그게 아니라 목표가 주가 오르면 계속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쟁해야죠. 상당히 네. 그 교양 있는 표현을 쓰면 플렉서블한 거고, 네, 솔직히 얘기하면 고무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도 너무 목표가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거죠. 예, 예. 네, 네. 반도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를 바이오라고 얘기를 몇 차례 하셨잖아요. 네, 지금 바이오를 바이오라고 얘기하시는 봐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네 가지 안 됩니다. 세 가지를 합축해서. 잠깐만요. 네. 첫 번째는 네.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주도주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주도주가 있다. 딱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멱살 좋아. 잡고 쫙 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는 올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주도주가 있다. 이벤트가 있다. 예, 이벤트가 뭐냐면 대표적인 이제 일라이릴리, 그냥 뭐 저 세상으로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쪽에서 작년에 끌어갔던 비만 치료제부터 네. 네, 올해도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또 변화를 이끌 어떤 신약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주도주가 있다. 이벤트가 있다. 세 번째는 네. 드디어 네. 금리 인하가 네. 시작이 되게 되면 그쪽에 가장 고통을 받았던 섹터들이 성장주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제 밸류 그만큼 많이 꺾였던 것들이 살짝 살아나면서 성장주의 한 축인 또 바이오 쪽도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반도체 쭉 가고 한때 또 2차전지 쭉 가고 그쪽에서 둘 다 가다가 약간 좀 주춤한다. 아니면 좀 재미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이를 바이오가 쫙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뭐 오늘 같은 장도 그렇죠. 반도체 좀 쉬고 에코 프로그램 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반도체가 또 끌어올리면서 왜 알테오젠만 보느냐 나도 봐줘라 라고 하는 종목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를 또 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레고케미 그 얘기했죠, 그죠? 네. 태어만 보느냐, 나도 봐라.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주도주가 있다. 네. 주도주는 뭡니까 그러면? 알탱이. 네. 알테오젠. 네. 이벤트가 있다. 네. 금리 인하가 있다. 세 가지. 더 있어도 됩니다. 세 뭐, 개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학회 관련된 쪽에서 얘기도 많이 씁니다. 일정들. 예, 예. 뭐 면역 강화학회부터 암학회 뭐 이런 식으로 쭉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가 좀 다를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기간 쪽에는 이제 사람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회 네. 온라인으로 하고. 네. 근데 무슨 성과가 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은 좀 걸려 있는 사이 쪽에서 약간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시간은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또 R&D 결과를 그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싸다 보니까 충분히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 학회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 나오고 우리도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 가지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우리랑 해보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같이 손 맞잡고 네. 하는 이런 활발한 모습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빅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돈을 벌어온 쪽입니다. 벌어왔는데 금리까지 높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더 풍부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들의 고민은 그거죠.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합니다.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 끌고 왔던 이게 내 전체 매출의 50% 차지하는데 이게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 이제 바이오 시민들이 막 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온 게 머크사의 그 키트로다란 쪽에 같이 딱 손잡고 제형병용 들어가는 알테오젠. 그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를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들, 환경 변화가 왔다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 포인트를 보면 뭐 코로나 때야 뭐 잘 알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죽어서 하느냐 문제였기 때문에 그죠? 네. 백신 진단 키트, 뭐 쇼티지 나왔고 백신이었고 이제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바이오가 다시 부각된다면 봐야 될 지금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트렌드나 네. 포인트나 이런 걸 몇 가지 쭉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예. 저희가 바이오라고 잘 얘기를 못 합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라 그러잖아요. 네,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네. CMO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계속 덩치를 키워가지고 뭔가 제조업 느낌이 나지. 제조업 느낌이죠. 예, 네. 바이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도 항상 뭐 요만큼 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저희 바이오 일반적으로 바이오주를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냥 다른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바이오는 일단 처음에 돌파하면서 뭐가 딱 시작됐다. 그럼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 보고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된 내용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함몰되고 저희가 이제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뭐 팝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가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제 경험상 망하더라고요. 네. 네. 상처를 마상을 당하죠.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빠질 수 있죠. 네. 그 도그마에 빠질 수 있죠. 그 독에 빠져요. 그 독. 아, 독이 아니라 도그마. 그 독이나 그 독이나 독에 빠지지 마. anyway, 어쨌든 간에 네. 뭔가 이게 바이오는 꿈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조업 기반의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뭔가 꿈이라면 결국 뭐 신약이나 뭐 네. 남과 다른 특허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꿈이란 게 네. 예전에 한 2015년, 16년 그때 한참 바이오가 열풍이 불었을 때는 네. 그냥 그거죠. 이거 신약이란 거 했을 신약이죠. 때 네. 만약에 임상 통과해서 만약에 기술 라이센스 아웃되면은 그렇죠. 조 단위로 벌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 만약에까지 가는 기업들이 너무 없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너무 우리가 장밋빛이고 그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돈 날리면서 배우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솔직히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돈 많이 대줬죠 기업들에게. 증자하면 다 돈 대주고 네. 예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해가지고 다 날라. 아유, 그러니 이제 그 단계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기술 네. 개발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그게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 이전하고 있죠. 라이센스가 그런 바이오텍이 더 낫겠다. 그런 살짝의 결과물을 보여준. 그래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영역을 딱 보여준 그런 거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로 좀 바뀐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좀 일반인이 봐도 네네. 리즈너블하게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돈을 벌고 있고 그럼 밸류 평가가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 아직 뭐 알테오전 경우 같은 10조가 안 돼?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밀려 들어갔던 현상들이 이렇게 한 15일 됐는데 주가가 130%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오케이 다음은 레고캠 바이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젠 화이자가 급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SC 제형 관련된 쪽 뭐 물론 이제 셀트리온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이제 자체적인 것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다 성과를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또 해외 쪽에서 성과를 냈었을 때 해외 쪽에 이제 콜을 받았을 때 같이 성과를 내게 되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쪽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약간 벌써 계약을 했었을 때 바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쪽을 더 바라보는 거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다 뭐 AACR에 나왔던 초록대 얘기 나오는 거 특히 레고캠 바이오는 그냥 예전에 임상 들어가기 전에 비임상 때도 벌써 계약 체결한 게 많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펼쳐지는 게 지금의 시장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텍에 대한 고민은 이거였었죠. 인식은 했었는데 네. 신약 개발한다고 목매고 10년 20년 가서 나중에 삼상에서 안 됐어요. 이런 것보다는 네. 기술 이전하는 바이오텍을 좋았는데 네. 아니 그 뭐 기술 이전해 가지고 처음에 뭐 받고 그거 갖고 먹고 살겠어. 바이오는 꿈인데 그죠? 네.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도 하면서 네. 그게 성사되면 나중에 거기다가 로열티까지 받는다. 지속적으로죠. 그렇죠. 이런 모델들이 나오니까 바이오텍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바이오텍은 또 기업마다 뭐 다 각자의 그 특기들이 있고 이게 그 품목들이 달라가지고 그죠. 일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디는 뭐 ADC, 그죠? ADC도 있고 네. 또 SC도 있고 그죠. 네. 또 우리가 뭐 몰라서 그렇지 다양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네. 인간한테 불편한 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아까 S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IV라고 그러잖아요. 저 근데 문과한 거 아시죠? 문과. 네네네. 예. 그냥 찾아가면서 네. 정맥 주사로 받는 거는 링거 이렇게
딱 매달고 거기다가 1시간이고 2시간 1시간 2시간이면 낫죠. 그 처방 받고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렇게 몇 시간씩 보내는 거와 SC가 피하 주사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맞고 아니면 뭐 물론 이제 그리고 쉽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맥 주사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의료진이 나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정맥 주사를요? 네, 의무병입니다. 네. 뭔 얘기인지. 의병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안 맞아도 됩니다. 예, 네네네. 예. 혹시 필요하시다면.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아직도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갔었을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하고 그래도 약국효는 지속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ADC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AD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물이 우리 몸에 전달될 때 경구약으로 먹게 되면은 경구약의 한 10% 이하로 우리 몸에 침투를 해서 아픔, 그러니까 타이로닌이 얼마나 센 겁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다 그 광한 위산을 녹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 안 되는데 네. 그거를 원하는 약효를 딱 침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딱 약효를 전달하게 만들다. 이거는 놀라운 변혁이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항암의 부작용 같은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만 가서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방사성 치료하고 그거 할 때도 머리털 빠진다. 아니 뭐 부작용 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다 보니까 이런 해당 타겟에 가서 약물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들, 네. 이런 플랫폼들 이것도 다 뜨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의 트렌드 가운데 얘기해야 할 것이 네, 비만 당뇨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GLP-1. 와우. GLP-1. 문과. 네. 비만 당뇨는 그러니까 네. 일라이 릴리, 네. 노보 노보노디스크. 노디스크. 네, no.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국내 관련 기업 이제 뭐냐,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나온 게는 뭐 이제 우리 대표 기업들도 한다. 뭐 한미약품, 뭐 네. 동아ST, 대웅제약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회사들은 벌써 이제 팔 준비 다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네, 그리고 팔고 있고 이런 회사들인데 이제 임상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 가려면 얼마나 멀었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은 맞긴 맞겠는데 결과 보고 그럼 그 다음에 좀 보겠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근데 가는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이제 모든 좀 반복적이고 힘든 일은 AI가 다 할 거고 로봇이 다 할 텐데 네. 인간은 이제 이러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찌겠죠. 그거를 또 비만 치료제가 살도 빼주고 왜 살까요? 네. 일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AI가 동영상까지도 창의적인 거 막 만들어주고 있고 네. 창의까지 죽어버리면 그건 인간이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도 하나의 흐름이 맞는데 중요한 건 저희는 제약 바이오 쪽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봐요. 정확한 수혜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라일리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혹은 뭐 미국 몇 개 그런 업체들에 집중된 ETF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 특별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ETF가 주식이니? 그죠? 네. 확정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네. 뭐 제약 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셀트리온 얘기를 예. 안 하면 네. 여기 또 그 경영진이 섭섭해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셀트리온과 그렇습니다. 또 이제 헬스케어는 없어졌으니까 그죠? 네.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또 탄력 받으면 쫙쫙 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네. 남은 게 제약도 들어가야지 예. 이런 분위기죠. 예. 다음에 합병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약이 일정이 있잖아요. 예. 조금 더 셉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셀트리온도 예. 저 PBR에서 파생된 예.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맞는 회사입니다. 예, 뭐 한때 뭐 무슨 공매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펼쳤던 회사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만 대표적인 쪽으로 상장시킨다. 이건 맞는 얘기죠. 펼쳐놓은 것보다. 그리고 그래놓고 합병을 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자사주 매입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도 주주 가치를 위해서 소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벌면 배당 늘린다고 얘기했고 주주 가치 계획들이 좀 나와 있죠. 이것도 시장에 맞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과거에 한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그때였죠. 2015년도 당시에 그 탄력적으로 팍 올라가던 이런 모습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해 있다 보니까 그럼 또 다른 레벨로
들어가는 과정들 아니면 그런 쪽의 변화를 보여줬을 때 그때 또 열광을 하겠지. 네. 지금은 열광하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더 크게 뭐 밀릴 때는 기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직은 근데 제약의 주도주 성격은 아니죠, 지금. 그렇죠. 네. 약간 좀 소외됐는데 그래도 제약 바이오가 뛰다 보니까 같이 가는 정도. 네. 그리고 또 매매를 하시려면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은 제약이 훨씬 낫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렇죠. 네, 뭐 주가가 말해줍니다. 그죠? 셀트리온은 24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때가 그때 서정진 회장 복귀하고 뭐 그렇죠. 그럴 때죠. 근데 네. 지금은 18만 원이니까 많이 빠졌는데요. 네,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비하면 그죠. 고점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렇게 하락폭이 셀트리온보다는 적은 그렇습니다. 그런 예. 모양새입니다. 아, 삼바는 언제 삼바춤을 추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나마 이 모멘텀도 있고 그런데 그죠. 삼바는 정말 이게 너무 유통 물량이 없고 그죠. 차라리 미국 채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배당도 안 주고요. 예. 네, 그래서 수익률이 그래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바 주주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그죠? 답답하죠. 네. 예, 이 종목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음. 약간 박스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월봉상으로 봐도 한 이맘쯤 한 70만 원대 정도쯤 들어갔으면 사면은 그다음 80만 원대는 한 번쯤은 넘깁니다. 네. 이게 몇 그때도 번 팔아주고. 예. 그래서 그것도 이게 좀 덩치 있게 좀 크게 가는데 뭐 그렇다고 이 회사는 계속 또 증설하고 총돈 다 냈고 이런 식으로 가서 증설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크게 위축될 것도 없고 우리가 삼성 붙었잖아. 그러니까 좀 묵직하게 들어갔다가 묵직하게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돼가게 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사시는 분들은 아까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조업 기반으로 사는 분들보다는 그죠. 네. 뭔가 좀 파닥파닥하는 그죠. 네. 드리밍하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지 삼바는 개인들은 요즘은 사실 관심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바이오 쪽의 손맛. 음. 네. 딱 들어갔다 쫙 그래서 그래 매도 딱 해서 이야 이런 느낌이요. 요거 하려고 바이오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네. 탁 들어서 오 이러다가 정리했다가 이제 또 마상 있고 네. 예,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가장 좋은 게 그겁니다. 이렇게 딱 들어 내가 바이오는 더 그래요. 내가 진입했던 가격이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밑으로 뭐 안 놔두고 거기 그럴 정도로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서 바이오를 보시는 게 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 토크 오늘 바이오주 얘기까지 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